욕조를 뜯으면 이제 밑단에 방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전체를 의뢰하면 우리가 철거부터 처음부터 전체를 하면 모든 책임이 우리한테 와. 그러니까 우리는 방수를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이거 욕조를 뜯으면 밑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욕조들이 있어요. 그거는 방수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소지가 아래층에서 발생이 안 되고 썼던 거죠. 그럼 그냥 해도 되겠죠. 물이 없는 것보다 물이 있는 거는 이 틈새로 이제 실리콘이나 코킹이나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그러면 방수가 완벽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하면 돼.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있는 게 우리한테는 보증 수표인 거예요. 물이 있는 게. 물이 있어도 아랫집에서 문제 소지가 안 됐잖아. 우리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보통 하면 욕조를 없애기 때문에 쭈꾸미 잡고 이렇게 하면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고 물이 바로 흘러내리잖아. 그럼 문제 소지가 없다는 게 보증이 된 거예요. 그럼 바로 해도 되지. 근데 그래도 소비자는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신용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하고 여기 밑바닥에 붓고 우리는 여기까지 다 발라버리면 우리 타일 붙이기가 어려워요. 우리 발라버리면 물이 있으니까 타일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계량 압착을 하든 떠바리를 하든 물기가 많으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며칠 기다렸다 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발라 끝단에. 폼만 재는 거니까. 그리고 모서리로 이렇게 폼만 대는 거예요. 그 끝단 여기하고 밑단에 붓고 여기 폼만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형으로 10대 1로 축소해가지고 자 이제 틀이라고 그러고 이제 밑단만 바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욕조에서 방수를 얘기하면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해왔던 건 액방이라고 시멘트에다가 방수액 섞어가지고 바르는 걸 액방이라고 그래요. 액방을 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이제 조금 젊은 인테리어 업자들은 액방을 해놓으면 우리 방수 형님들이 와가지고 액방을 해놓으면 우리 인테리어 업자들은 여기다 검정 거 있잖아요. 검정 거. 이제 고마스라고 그러죠. 고마스를 발라놓죠. 고마스를 바르는데 고마스는 그게 이제 검정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계열. 고마스는 그게 유성인데 그냥 요즘 수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유성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그거는 이제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만약 욕실 전체를 바른다 그러면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그러면 몸에 닿는 것도 그닥 좋지는 않겠죠.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들이 많이 나면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바르면 아는 사람은 이렇게 모서리만 발라놓는데 이걸 떡칠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요. 잘 안 붙기 때문에. 그러면 잘 안 붙으면 어떻게 하냐. 위에다가 다시 드라이픽스나 시멘 가루를 해서 다시 얇게 붙여야 돼. 미장질 해가지고. 그래야 떠바를 하듯이 붙지 안 붙어. 그러니까 아주 우리 잘해놓으려고 하는 업자님들은 너무 잘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재반 지식은 없고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시장에 진입해서 자기도 이제 누수가 무서우니까 떡칠을 해놓는다는 거지.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일단은 하겠습니다. 액방. 그 다음에 액방 어디에 처음 한다고 하셨죠? 그 배관 아래다가 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거 안 할 건데. 배관 아래? 여기서 여기 학원 교육용으로 쓸 거라서. 배관 아래? 아까 처음에 했었던 예. 보통 이제 기본 개념은 이제 방수 개념이 이제 아파트든 주택이든 하면 이제 골조 있죠. 이제 욕실에서는 욕실 아니다 그러면 이 골조 바닥에다가 먼저 방수를 하는 거죠. 욕조 이제 그 골조 바닥에다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난방 배관을 깐다든지 PVC 배관을 깐다든지 수도 배관이 위로 지나가죠. 수도 배관을 지나가고 그 위에다가 이 몰타를 붓는 거예요. 이렇게 몰타치. 몇 cm 높이에 맞게 얇게 물 수도 있고 50 파이프가 지나간다. 그럼 5cm 이상이 몰타를 되겠죠. 이 몰타를 깔고 그 위에다 타일을 까는 거죠. 그러니까 욕조를 제거해도 기본은 방수가 돼 있는 거다. 근데 소비자님들이 의뢰할 때는 안심보험을 들려고 방수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인테리어 업자나 할 때는 액방을 해놓는다. 액방을 하겠습니다. 지금. 골조 위에 올라가는 방수도 액방으로 하는 거예요? 다 액방이에요. 다 액방. 시멘트에다가 방수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액방이라고 그러지. 네, 그래서 이제
다 액방으로 해놓는 다른 방수 없어요. 다 액방. 액방의 취약이 뭐냐? 액방의 취약한 점이 잘 되면 바닥에 봐봐 크랙이 가잖아. 크랙. 크랙이 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크랙이 가면. 자 모서리 같은데 이제 신축 건축물은 다 크랙 같잖아요. 이 크랙이 가면 방수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크랙이 가면 이제 방수는 깨진다. 그럼 대표님 보통 건물을 처음 짓고 나서 그 시멘트 계열이 무조건 이렇게 좀 갈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무조건 갈라지죠. 그러면 처음에 했던 방수는 무조건 깨지? 아니죠. 그래서 검정 걸 발라놓는 거죠. 검정 거는 수축성이 있으니까. 수지 계열이니까. 그래서 검정 걸 모서리에 발라놓는 거죠. 고마스를. 네, 고마스를. 끝나고 고마스. 안전히 건조되고. 그래서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아파트든지 뭐든지 건축물에 이제 뭐 수도 배관이 있다면 그 자리에만 배관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만 검정 걸 발라놓잖아요. 거기서 이제 박리가 되니까 박리가 되거나 크랙이 가니까. 건축물이 크랙이 가면 모서리 쪽으로 이제 이벽하고 만나는 조인트 부분에서 수축 팽창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크랙이 가버려요. 크랙이 제일 모서리가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서리 쪽에 검정 걸 발라놓는 거죠. 수축성이 있는 소재, 그 도막 방수를 발라놓는 거죠. 모서리만 발라놓는 전체를 바르지 않는 이유는 그게 접착제하고 접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모서리만 발라놓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벽 전체를, 이 가운데가 크랙이 가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하고 네미탈. 이제 네미탈. 아이고, 네미탈이 아니지. 먼저 방수액을 푸는 거예요, 방수액을. 물하고 방수액. 일반적으로 이제 농축 방수액 이런 거에 쓰면 이게 보통 시방서에 30대 1, 물 30, 요거 1, 30kg, 1kg 비율. 근데 우리 실제로 작업하면 이게 몇 대인지 모르지. 그냥 대충 묻는 거지. 그거 감안하고. 기본 시방서 개념은 30대 1이다. 좀 현장이 작으면 계량값 같은 거 아니, 쓸 필요 없어. 그냥 대충 부어. 솔직히,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15대 1이 되고 10대 1이 돼도 상관없잖아. 조금 더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부어, 그냥. 계란값, 무슨 개뿔 계란값. 도막은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쳐서, 뭐, 이거 그냥 희석되니까 대충 뭘로 쳤으면 돼. 쳐서요.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 풀어준 다음에, 왜 그러냐. 시멘트 먼저 놔고 이걸 놔버리면 원액은 뭉쳐버려요. 그래서 물을 먼저 풀어줘야 돼. 뭉쳐버립니다. 그거 본인의 점도를 보고 이제 해야지. 점도를 보면서 이거는. 이제 네미탈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시멘트가 있으면 시멘트를 좀 더 넣는 게 이제 걸쭉하게 되니까 더 낫죠. 시멘트가 있다. 미리 준비해 가면 좋은데 어쩔 수 없으면 네미탈만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냥 알시멘트를 뭐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조금만 부어. 그럼 이제 걸쭉해지죠.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이게 제대로 젖어야지 그냥 대충 그냥 휙휙 젖으면 안 풀어지면 덩어리 생겨요. 이걸 믹스를 제대로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실제 할 때는 본드통에다 하죠. 본드통에다가.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이렇게 막 물 거너잖아요. 벽에 붙어있질 않아. 이 상태로는 벽에 붙이면 그냥 흘러내려 버려요. 이게 너무 물 가니까. 그래서 이제 뭘 쓰냐면, 요거, 매도몰. 접착성도 띄고 이제 걸쭉하게 좀 되지. 벽에 이제 접착성이 아주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따바리 할 때도 이걸 조금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접착성이 좋아져. 쫀득쫀득해져.
이걸 필히 넣어야 돼. 다섯 개입니다. 예? 다섯 개입니다. 예, 조금만. 보통 이게 할 때, 실제로 본드통 할 때 이거 3분의 1만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뭐, 티 한 스푼이지. 이 정도 양에는. 그 넣고, 섞어. 어이구, 씨. 그 다음에 너무 묽어내. 이거 보면서 이제 농도 맞춰서 이제 하면 되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좀 연하게 해요, 연하게. 한 요플레나 뭐 이렇잖아요. 좀 연하게. 너무 이제 마른 벽에다가 바로 오면 이게 붙질 않아요. 완전 생마른 벽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아까 물하고 방울색 섞은 거 있잖아요. 먼저 벽에다 슬쩍 한번 발라. 그래서 그래야 물을 투습하고 있어야 이쪽에 접착성이 좋아지지. 생 마른 벽에다 하면 박리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방울색하고 물 섞인 거를 1차 한번 발라준다. 벽 전체를 우리가 높게 바를 때는 그렇게 바르는데 우리가 낮게 바를 때는 바를 필요도 없지.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전체 탈거를 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프 1m 허리 높이 절반 한 1m 정도면 완전히 말랐잖아. 물이 안 들어갔으면 한번 촉촉하게 한번 발라주면 그게 프라이머 역할도 하고 실제 방수액을 했을 때 접착성도 좋아진다. 된 것 같네. 좀 걸쭉해져. 이 정도. 물보다 진하게 좀 걸쭉해지잖아. 요 정도. 이 정도.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딱 그냥 부어버리는 거지. 부어서 빗자루로 쓸어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부어버려 바닥에. 부어서 걸쭉하잖아. 바닥에다 이제 쳐 올려 이렇게 옆벽을. 이렇게 발라요. 없으면. 근데 너무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두껍게 하면 안 좋아. 마르지도 않고 너무 이게 두꺼워도 건조되면서 크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발라주면 이게 바로 액방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필요 없어요. 지금 덩어리가 많았네, 지금 이거. 근데 실제로 이제 면적이 크다 그러면 장화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화 신고 들어가서 발로 막 접착성이 좋아지고 발로 비비는 거죠. 닦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구석구석에 가니까. 방수는 항사 만약에 시공할 때 예. 기본적으로 항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죠, 별도죠. 예,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수세만 저희는 되면 저희가 실습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요구하는 게 그래서 그냥 골고루 그냥 발라주면 끝이에요. 예전에 하면 보통 이거를 이제 2회 해도 되고, 뭐 2회 하면 더 좋겠죠, 2회. 근데 2회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공기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거 말린 다음에 또 다음 날아서 하면.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해놔야 되는 건데, 해놓죠, 전체를 의뢰하면. 근데 인테리어 요즘에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 철거하는 사람이 이거를 해요. 설비업자를 따로 부르는 거야. 철거 끝나고 나서 이거를 해놔. 대관 수정할 거 있으면 하고 철거업자가 이거를 해. 요즘의 컨셉은. 그래서 비용을 아끼는 거죠. 설비를 따로 부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바로 요거만 해놓고 이제 설비가 이제 빠져요. 아니야, 철거업체가. 이렇게만 해놓고 끝이요. 이거 나중엔 몰라. 나중은 나 몰라요. 이러면 끝이야. 그리고 근데 조금 신경 쓰는, 아까도 얘기했죠. 신경 쓰는 인테리어 업자는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으면 이제 고마스를 발라놓고. 고마스는 이제 도막방수라고 그러죠. 이름은 그냥 도막방수. 근데
우리 이제 욕조 뛰면 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선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실제 상황으로는. 도막까지 안 해요. 한 번도 안 마- 도막 방수니까 비싸잖아요. 이제 만약에 도막방수를 필히 해야 된다. 한 이틀은 말려야 돼. 그럼 나 이틀 동안 뭐 해? 만약 욕실 한 칸을 해달라. 근데 도막방수 그럼 나 또 이틀 어디 갔다 와야 돼. 일이 진행이 잘 안 돼. 이 집 전체면 그나마, 전체 건이면 그나마 좀 진행이 되는데 욕실 한 칸에 일을 하려면 실제로는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건 알지만. 하루 말라가지고도 안 돼. 이틀은 말라야 돼. 음악 방수 했을 때 말씀하세요. 아니, 액방하고 저걸, 도막방수를 바르려면 말라야 바를 거 아니야. 젖은 상태로는 잘 먹질 않아. 예.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아쿠아 디펜스는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는 이게 끝이고, 일단 끝. 잠깐만요. 조금만 살펴보세요. 끝. 그러니까 저 모서리 예를 들어서 잡아요. 모서리에 공간이 그대로 있잖아. 네. 답이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저렇게 모서리가 클 때는 이걸 진하게 해가지고 미리 선작업을 해요. 미장식으로. 구멍이 크다. 그럼 미장식으로 손으로 해서 진이 깔라가지고 모서리에 발라준다고. 그래봤자 금방 갈라질 일이 다반사다. 그래서 이제 고마스를 바르는 거예요. 고마스를 바르는 거예요. 액방만 하면은 그 액방 하고 보통 시공 얼마 정도 몇 시간 바로 하죠. 바로 들어가요? 우리는 숨쉴 틈이 없지. 바로 해고 나가야지. 바로 그냥 붓고 바로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하고 욕실 2칸이다. 그럼 딴 데 가서 딴 일 해. 하고 와서 조금 촉촉해지면 하죠. 우리는 바로 해버리죠. 그래서 위에 안 바르는 거예요. 고마스 바르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하고 나서 뭐 30분, 1시간만 있다가 바로 모탈 부어버려. 모탈 부고 그냥 솔직히 티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다고 욕실 전체를 방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 보험 드는 거예요. 마음의 안심. 마음이 아니죠. 정확하게.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서 고마스가 대세죠. 저렴하니까. 10,000원이에요. 근데 얘는 10만 원이 싸구려예요. 이제 고마스 했는데 요즘은 이제 흐름이 이제 저거는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욕조를 한다. 욕조 전체에 바르면 내가 그 속에서 몸이 들어가서 물에 담그고 있는 거잖아요. 성인도 안 좋고 애들한테도 아주 안 좋겠죠. 아무래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아주 환경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여기 국내에서도 개발은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성품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아덱스나 마페이에서 이런 도막방수제가 나와요. 그냥 이제 바르기만 하면 그 옥상에 뭐 파란색 방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제 방수처럼 방수층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옥상에 바르는 거는 노출이고 이거는 이제 비노출인 거예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거는 이제 겉에 마감재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근데 이거는 접착제 뭐 드라이픽스나 에폭시나 이런 이제 그런 접착제하고 접착이 잘 이루어지죠. 고마스는 접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는데 약해. 근데 이거는 제대로 접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자재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일도 쉽고 안전하게 하고 또 소비자한테도 좀 티도 낼 수 있고. 이제 반대로 업자를 가르쳐가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업자가 모르니까 제반 지식이. 상세하게 뭐 부자재를 어떤 거 쓰는가 실제로는 업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업자를 가르쳐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근데 일회형이에요. 일회형. 뭐 희석하거나 없어요. 그냥 바르면 돼. 먼지가 없이. 모든 접착제는 먼지가 있으면 아무리 접착제가 좋아도 역할을 못 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로 하면 먼지가 없잖아요. 그 위에 바로 바르는 거지. 건조가 되고 나면. 건조가 되면 바로 바르면 되고, 뭐 2회, 아니면 좀 친절하게 하면 3회, 이제 마르고 나면 이거는 그리고 이제 건조 시간이 엄청 빨라요. 재도장은 한 날 좋으면 2시간이면 가서 다시 재도장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며칠, 하루, 이틀을 건너뛰어야 되지만 이거는 하루에 마감을, 3회를 발라도 하루에 마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바르고 나서 4시간 하면 타일 시공이 가능해. 날이 좋으면. 날이 좋으면 가능하고, 예전에는 이런 자재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필수적으로 했어요. 필수적으로. 액방을. 근데 예를 들어
면이 좋다. 만약 이 상태다.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어. 이게 액방이 필요가 없어. 이 자체로서 접착수도 넣고 방수 역할로 제대로 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 바르면 돼요. 시공법도 엄청 뭐 희석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젖어가지고 그냥 바르면 돼. 페인트처럼. 중요한 키포인트는 고막스는 싸고 그런데 거기 타일이 잘 안 달라붙어요. 근데 얘는 타일 접착력 봐요. 페인트처럼 그냥 바르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옆에 있잖아요. 미세한 틈은 이거 바르면 없어지는데 틈이 크다. 크레이 크다. 그러면 지금 준비 안 돼가지고 오는데 여기 방수 테이프라는 거 있어요. 방수 테이프를 옆쪽에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골이 생기죠. 방수 테이프를 모서리에 방수 테이프를 그거는 방수 테이프 구매되면 다시 하든지. 그거는 네.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빠르면 오늘 오는데 자, 방수 테이프가 없으니까 종이 한 장, 종이하고 가위만 가져와 보세요. 방수 테이프가 종이 롤처럼 종이 테이프처럼 저렇게 롤로 말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길이대로 이제 일단 한번 모서리부터 이제 내 모서리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절반 잘라 이렇게 꺾어주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여기다가 떡칠을 해. 그다음에 이걸 붙여. 딱 꺾어. 잡아가지고. 거기에도 칠해서 붙여주세요. 아니요, 종이에다 칠 못해요. 이렇게 각을 대죠.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다 다시 발라. 이렇게 딱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테이프 자체에도 물이 투습이 안 돼요. 방수 테이프니까. 테이프 자체 이렇게 잘라서 놓고 내 모서리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도 이제 쭉 있을 거 아니야. 한 1m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밀착해주고 그 위에다가 근데 이거 제대로 밀착해야 돼. 대충 알아도 이렇게 하면 아니하면 못해요. 반대로 아니하면 못해. 완전히 밀착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건 완전 수성이에요. 수성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거 제공도 물론 나중에 하고 나면 씻으면 돼. 반대로 요구하실 때도 물이 여기 닿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여기 이런 모습을 해보세요. 직접 해봐요. 이렇게 하면 최고 기술자로 인정을 해요. 업자가. 진짜요. 사장님도 모르시는 요즘에는 자기 어필을 좀 티를 내야 돼. 이렇게 해봐요. 발라봐. 모서리 먼저 접어서 하고 그 위에로. 저거 써주면 이제 기선제압 하는겨. 업자를 이제. 야, 이렇게까지 해주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저런 시공법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